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이 안 올라갑니다. 딱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몰라서 많은 분들이 매달 10만 원씩 손해보고 계십니다. 더운데도 무서워서 못 켜고 살짝만 틀고 금방 끄자 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도 요금 폭탄 맞은 적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다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하나면 전기요금은 확 줄고 에어컨은 맘껏 틀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같은 아파트, 같은 구조, 같은 평수. 한 집은 이 버튼만 누르고 한 달 전기요금 32,000원. 옆집은 그냥 틀었더니 무려 13만 원. 차이는 단 하나, 리모컨의 이 버튼을 누른 집과 안 누른 집.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기사 이정혁입니다. 30년 현장에서 수천 세대를 다니며 봐온 전기요금 실수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다 해결해 드립니다. 전기요금 절반으로 줄이는 꿀팁, 정부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방법, 하나하나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요. 시원한 여름 원하신다면 공감노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에어컨 기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30분만 외출하니까 에어컨 꺼놨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 켜면 전기세는 더 나옵니다. 왜냐고요? 에어컨을 다시 켜면 실외기가 처음 5분 동안 최대 출력으로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이때 2에서 3kW씩 전력을 씁니다. 특히 여름철에 기온이 30도 넘는 날에는 더 심합니다. 하루에 3번만 껐다 켜도 한 달 전기요금이 몇만 원 넘게 더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은 외출 때마다 껐다 켜서 한 달 전기요금이 12만 원, 바로 옆집은 절전 모드로 그대로 유지해서 6만 원대 나왔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짧은 외출 땐 절대 끄지 마세요. 에어컨은 켜고 끌 때 가장 전기 많이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냉방은 전기세 많이 나와서 제습 모드만 써요. 그런데 저는 에어컨 설치기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습이 더 절약된다는 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제습 모드는요, 사실 냉방 기능의 변형일 뿐입니다. 실외기도 돌고 실내기도 돌아갑니다. 전기도 거의 냉방 수준으로 먹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객 댁 전력 양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습 모드 8시간 약 3.2kW 소비, 냉방 모드 8시간 약 3.5kW 소비, 차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제습 모드는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아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하며 결국 온도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냉방보다 더 오래 돌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 사례 보겠습니다. 제가 설치한 한 고객님 집은 제습 모드만 고집 한 달 전기세 98,000원, 냉방, 자동 모드 적절히 사용한 옆집 35,000원. 그럼 가장 좋은 절전 방법은 1단계, 냉방 모드로 먼저 시원하게 만든 다음 2단계, 제습 모드로 온도 유지하며 천천히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빠르게 시원해지고 이후엔 제습 모드가 습도 잡아주며 실외기 부담도 줄어 전기세 절반 가까이 절약됩니다. 결론, 제습 모드는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유지용으로만 쓰세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전기세가 매달 몇만 원씩 달라집니다. 제가요, 25평짜리 아파트 두 집을 같은 날 갔습니다. 둘 다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모델 에어컨이었고 사용 시간도 하루 8시간으로 비슷했어요. 그런데요, 한 집은 전기세가 97,000원, 다른 한 집은 32,000원 나왔습니다. 뭐가 달랐냐고요? 리모컨의 자동 모드 버튼, 딱 그거 하나 차이였습니다. 자, 왜 자동 모드가 절약이 되느냐?
이걸 고객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세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머님,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22도로 맞춰놨다고 치면 냉방 모드로 맞춰놓으면 온도가 22도 돼도 실외기가 계속 도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려고 실외기가 멈췄다 다시 켜는 걸 반복하거든요. 이때마다 전기를 팍팍 먹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계속 출발 정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동 모드는 똑똑합니다. 실내가 충분히 시원해지면 실외기를 멈추고 공기 상태를 계속 센서로 확인하면서 필요할 때만 살짝살짝 켭니다. 그래서 같은 22도로 맞춰놔도 냉방 모드는 내내 달리고 자동 모드는 쉴 땐 쉬고 그 차이로 전기요금이 절반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고객 실제 사례로 보면 제가 아는 분은 하루에 8시간씩 에어컨 쓰시는데 냉방 모드로는 전기세 9만 원 넘게 나왔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자동 모드로만 바꿨더니 한 달 뒤에 4만 원대 나왔다고 문자 오셨어요. 이거 꼭 아셔야 해요. AI 모드랑 자동 모드는 달라요. 요즘 AI 모드는 빠르게 시원하게만 하는 기능이라 오히려 전기세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절약이 되는 건 온도랑 습도 알아서 조절하는 자동 모드입니다. 리모컨에 오토라고 적힌 거 그걸로 맞추셔야 절전이 되는 겁니다. 냉방 모드에서 자동 모드로 바꾸기만 해도 실외기 덜 돌고 전기요금이 확 줄어듭니다. 똑같이 시원한데도 돈은 절반만 나가요. 버튼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 오늘부터 꼭 써보세요. 요즘 새로운 에어컨에서 나오는 AI 모드 버튼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누르면 알아서 절전되고 전기 덜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 더 나갑니다. 실내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설치한 두 집 얘기입니다. 둘 다 24평형 아파트였고 똑같은 날 같은 모델 설치했어요. 집은 더우니까 그냥 하루 종일 AI 모드만 틀어놨어요. 한 달 뒤 전기요금 15만 원 나왔습니다. B집은 처음엔 AI 모드로 30분 정도 빠르게 시원하게 만들고 그 다음은 자동 모드로 바꿨어요. 이 집 전기요금 4만 8천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AI 모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요. 처음 집이 덥잖아요. 그러면 AI가 빨리 시원하게 해줘야겠다 하고 실외기를 최대로 돌려요. 풍량도 세지고 온도도 확 낮춰버립니다. 문제는 이걸 계속 켜두면 AI는 계속 덥다 고 느끼고 실외기를 풀가동합니다. 전기요금이 그냥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추천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 덥다. AI 모드로 20분에서 30분만 사용하세요. 어느 정도 시원해졌다? 자동 모드 오토나 제습 모드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실외기가 약하게만 돌아가니까 전기 덜 먹고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고객분들이 자주 물어보세요. 자동 모드랑 AI 모드가 뭐가 다른 거예요? 자동 모드는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려고만 하니까 실외기 가동률이 낮고 전기 덜 먹습니다. AI 모드는 혼자 판단해서 냉방, 제습, 풍량 다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더 시원하긴 하지만 실외기가 자주 세게 돌아서 전기를 생각보다 훨씬 많이 씁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AI 모드는 더울 때 짧게만 사용하세요. 시원해지면 자동 모드나 제습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전기요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건 진짜 고객들 댁마다 다녀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제 말 믿고 딱 한 달만 이렇게 써보세요. 전기요금 확 줄어드는 거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셔서 전기세 폭탄을 맞는 경우입니다.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었는데 집은 안 시원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면 대부분 바람 방향과 가구 배치가 문제입니다. 바람 방향이 왜 중요할까요? 에어컨 바람을 위로 쏘게 해보세요. 찬 공기는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방 전체를 부드럽게 식혀줍니다. 이러면 실외기도 오래 안 돌고 냉방 속도는 빠르면서도 전기세는 확 줄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람을 아래로 쏘면 처음엔 시원한 것 같지만 바닥만 차가워지고 전체 순환이 안 됩니다. 냉기가 방 전체로 퍼지지 않다 보니 에어컨은 계속 아직 안 시원해라고 느껴 실외기를 불가동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에어컨 아래 가구 배치.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세요. 에어컨 바로 아래에 장롱, 책장 같은 큰 가구를 두면 찬바람이 거기서 막혀버립니다. 냉기 흐름이 끊기고 그 공간만 시원해질 뿐 방 전체는 계속 덥게 느껴져요. 결과는요? 실내는 안 시원한데 전기세만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세요. 바람 방향 항상 위로 조절, 에어컨 아래는 비워두기, 바람이 방 전체로 원활하게 퍼질 수 있게 가구 재배치.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도 전기요금이 30에서 40% 줄었다는 고객들 정말 많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에어컨은 바람을 어떻게 쏘느냐, 그리고 주변을 어떻게 비우느냐가 냉방 효율과 전기세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셨던 정부 70만원 전기요금 지원 제도 영상 마지막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계속해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진짜 팁들 하나씩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에어컨 점검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리모컨에 있는 에코 버튼 누르기만 해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에코 모드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에코 모드는 실내 온도를 급하게 낮추는 게 아니라 적정한 선에서 천천히 최소한의 전력으로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쓸 만큼만 돌리는 똑똑한 모드예요. 예를 들어 같은 23도로 맞춰놔도 일반 냉방 모드로 켠집, 전기세 한 달 10만원, 에코 모드로 켠집, 전기세 한 달 48,000원, 실제 고객 사례입니다. 같은 평수, 같은 온도 기준, 체감 온도는 거의 비슷한데 전기세 차이는 2배 이상 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일반 모드는 실외기를 계속 돌려 세게, 빠르게 냉방합니다. 반면 에코 모드는 온도가 충분히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실외기 작동을 줄이거나 꺼서 전력을 아껴요. 즉 필요할 때만 살짝 돌리는 똑똑한 방식이죠. 언제 쓰면 좋을까요? 밤에 잘 때 추워지지 않고 일정한 시원함 유지, 오래 틀어야 할 때, 하루 종일 켜야 한다면 에코가 정답. 부모님 댁 아이 방 전기세 걱정 적게 하시도록 미리 설정. 잠깐, AI 모드랑 다른 점은요? AI 모드는 온도, 습도, 사람 움직임까지 자동 분석해서 작동하지만 가끔 너무 자주 꺼졌다 켜졌다 해서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차라리 에코 모드가 더 안정적이고 전기세도 절약됩니다. 한마디로 24시간 켜놔도 전기세 부담이 적은 가장 효율적인 모드. 바로 이 에코 버튼 한번 누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제가 에코 모드는 전기세 절약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무 때나 누르면 손해보는 경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가 이미 더울 때 바로 에코 모드를 누르면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입니다. 이미 실내 온도가 30도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전기세 아끼자 하고 에코 모드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내는 계속 덥고 에어컨은 약하게 돌고 실외기는 땀나게 계속 작동합니다. 결과 시원하지도 않고 전기세는 오히려 더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가장 절약될까요? 정답은 순서입니다. 처음엔 일반 냉방 모드로 실내를 빠르게 시원하게 만드세요. 보통 15에서 20분이면 충분히 내려갑니다. 실내가 어느 정도 시원해졌을 때, 그때 에코 모드로 전환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팁, 커튼을 치거나 햇빛과 열기를 막아주는 외부 차단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더운 상태에서 에코 모드로 키면 전기세만 더 나온다. 먼저 시원하게 만들고 그 다음 에코 모드로 절약하자. 이 작은 차이 하나로도 월 전기세가 5에서 6만 원씩 차이 나는 집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무조건 에코 모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전기세 절약의 핵심입니다.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면 이것을 확인하세요. 기사님, 에어컨이 이상해요. 틀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점검을 가보면요. 거의 10집 중 8집은 고장도 아니고 냉매 부족도 아닙니다. 필터 청소를 안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왜 필터가 문제일까요? 에어컨의 필터는 외부 공기를 흡수할 때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에 먼지가 잔뜩 쌓이면 찬바람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실내 온도는 안 떨어지고 실외기만 계속 돌아갑니다. 전기세 폭탄 맞는 구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하나요? 최소 2주에서 3주에 한 번,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청소하셔야 합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여름철 사용량이 많을 땐 자주 하셔야 전기세 아낄 수 있습니다. 필터 청소 방법 누구나 쉽게 하시도록 알려드립니다. 에어컨 앞 커버를 열고 필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대부분 손으로 쉽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내거나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부드럽게 문질러 세척합니다. 깨끗이 씻은 필터는 완전히 말린 뒤에 다시 장착합니다. 젖은 채로 끼우면 곰팡이 냄새 생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고객 한 분은 에어컨 고장 난 것 같아요 라고 불렀는데 필터를 꺼내보니 먼지가 빽빽하게 쌓여 있더군요. 3년 전에 새로 산 이후로 필터 청소를 아예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청소만 해드렸더니 시원한 바람이 확 돌아왔고 전기세도 다음 달에 무려 5만 2천 원 줄었다고 합니다. 요약합니다. 시원하지 않다고 무조건 고장 의심하지 마시고 필터 청소 먼저 해보세요. 전기세 줄이고 냉방 효율 올리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수백 집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에어컨만 잘 트는 게 아니라 냉기를 지키는 법을 아는 집이 전기요금을 절약합니다. 냉방 효율의 진짜 적은 새는 냉기입니다. 에어컨 바람은 열심히 나가는데 왜 실내는 금방 다시 더워질까요? 답은 밖에서 들어오는 열기, 새어나가는 냉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문 틈, 방문 틈, 베란다 문 사이. 여기서 냉기가 줄줄 셉니다. 그러면 실내 온도가 안 내려감, 에어컨은 더 오래 가동, 결과적으로 전기세 폭탄. 실천 팁, 딱 이것만 하세요. 창문엔 단열 필름을 붙이세요. 햇빛 차단되고 열기 유입 차단되고 냉기 유지력 상승됩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하세요. 여름 한낮의 직사광선을 막아 실내 온도 상승을 최소화합니다. 문풍지 꼭 붙이세요. 방문 틈, 베란다 문 틈에서 바람이 드나드는 곳은 문풍지 하나로 에어컨 냉기 유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객 한 분은 거실 베란다 창문 틈으로 열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 모르고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셨습니다. 제가 단열 필름 문풍지만 붙여드렸는데요. 이후 냉방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전기요금도 다음 달에 7만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감소.
전기세 절약은 에어컨만이 아닙니다. 단열 작업은 한 번만 해도 여름 내내 효과를 봅니다. 에어컨 바람을 세게가 아니라 오래 남게 하세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에어컨 틀었는데 왜 이렇게 더워요? 에어컨 본체만 계속 보시는데 진짜 문제는 실외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외기에 열 배출이 막히면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 내려면 실외기가 뜨거운 열을 밖으로 뿜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실외기가 벽에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거나 주변에 화분, 박스, 자전거가 둘러싸고 있거나 먼지, 낙엽, 새둥지 같은 이물질이 쌓여 있다면 열이 나가지 못해 실외기 온도가 상승, 실내는 시원하지 않고 에어컨은 계속 가동하며 전기세만 폭등.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실외기 뒤편과 벽 사이 간격은 최소 30cm 이상 확보하세요. 벽에 너무 바짝 붙으면 열 배출이 어렵습니다. 실외기 위나 주변에 물건을 두지 마세요. 바람길을 막으면 냉방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먼지와 이물질을 수시로 청소하세요. 진공청소기나 부드러운 브러쉬로 겉면을 살살 쓸어주기만 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한 곳은 그늘막을 설치하세요. 직사광선으로 실외기 온도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면 에어컨 효율이 10에서 15%는 더 올라갑니다. 한 고객님 댁은 실외기가 창고 옆에 눌려 있었습니다. 온도 설정을 21도로 낮춰도 전혀 시원하지 않았죠. 제가 실외기를 바깥쪽으로 옮겨드리고 위에 씌운 천막도 걷어내 드렸더니 다음날 바로 체감 냉방 효과, 전기세 30% 절감. 실내가 안 시원하면 실외기를 먼저 의심하세요. 실외기 통풍과 청결만 챙겨도 전기세는 줄고 냉방은 훨씬 강력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최대 7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겁니다. 기사님, 전기요금 너무 무서운데 정부에서 도와주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제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 최신 정보입니다. 1인 가구 기준 29만 5,2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 신청 기간입니다. 2025년 6월 9일에서 12월 31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사용 기간은요. 2025년 7월 1일에서 2026년 5월 25일 여름, 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가정, 중증 질환자 등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요. 방문 주민센터에 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시각장애 등 어려운 분은 대리 신청도 가능. 경기도 광명에 사는 74세 어르신, 에어컨은 있지만 무서워서 못 틀었대요. 제가 이거 한번 신청해 보세요 하고 안내 드렸더니 7월부터 매달 18,000원대로 전기세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025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 12월 31일까지 신청 이어집니다. 최대 70만원 차감, 정부가 전기요금 일부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죠? 버튼 하나만 잘 눌러도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셔서 똑똑한 여름 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공감로드 채널 계속해서 확실한 꿀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